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소나기 결말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우리 같이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결말 부분은 바로 28페이지에서 이 부분 있죠? 게을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여기서부터 이제 29페이지 있죠? 여기 마지막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자, 결말 부분의 내용은 이제 소년이 소녀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라는 내용이에요. 자, 28페이지를 펼치시고 여기서부터 결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게으물은 날로 여물어 갔다. 자, 이거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을이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소녀는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보였다. 우리 기억나죠? 갈림길 나왔던 거. 자, 갈림길에서 어땠지? 소녀의 집은 아래쪽이었고 소년의 집은 위쪽이었죠. 자, 그래서 소녀가 살고 있는 이 아래쪽을 지금 가보았다는 거. 그거 다 왜 그런 거기니? 소녀가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겠죠. 갈반머리에서 바라보는 갈대밭 입구에서 바라보는 서당골 마을은 쪽빛 하늘 아래 한결 가까워 보인다. 그 바로 아래쪽으로 가보니까 소녀의 마을이 좀 더 가까운 것 같다라고 말을 했죠. 그거는 이제 소년이 소녀를 좋아하고 보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을이 가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회가 양평읍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었다. 이제 이사를 가는 모양이야. 자,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조그마한 가게를 할 것 같구나, 양평읍에서. 자, 소녀는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 곳을 휘어꺾고 있었다. 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볼까요? 소녀는 저도 모르게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며 한 손으로는 수없이 갈 곳을 휘어꺾고 있었다. 자, 우리는 기억나시죠? 호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덕수의 할아버지네 호두밭에서 몰래 따가지고 온 거였죠. 이거 누가 누구에게 주려고 한 거였죠? 바로 소년이 바로 소녀에게 주려고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 호두는 바로 뭐야? 소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인 거잖아. 그러니까 소녀가 보고 싶을 때 이 호두알을 만지작거렸다. 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소녀가 그립구나, 소녀가 그리워서 하는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소녀가 그리울 때마다 소녀에게 주려고 했던 호두알을 만지작거렸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 소설은요, 계속 이렇게 행동의 의미를 자꾸 물어봐요. 왜냐면 우리 간접 제시, 직접 제시 배웠죠? 이 소설은요, 계속 간접 제시인 거야. 그러니까 행동을 보여주고 무슨 의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떤 소재가 나오고 뭐 조약돌이라든가 호드라든가 대추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이게 무슨 의미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 왜? 소설에선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읽는 독자가 그것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이 호두알을 만지작거리는 이 행동이 바로 소녀가 그리워서 하는 행동이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뿐이었다. 보고 싶다, 소녀, 보고 싶다. 뭐 이거지. 자, 내일 소년애가 이사 가는 걸 가보나, 어쩌나, 한번 가볼까 하는 이제 내적 갈등에 빠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보고 싶고 그립다라는 이제 전체적인 그런 이제 느낌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 이렇게 기대를 했어. 자,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했는데 이제 정신이 갑자기 흐려지는 모양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까무룩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스마트폰을 들고 뭐 그걸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갑자기 정신을 팍 잃고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얼굴 박을 때 있죠. 핸드폰이 머리에서 떨어져가지고 펑 이렇게 그렇게 잠드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신이 갑자기 흐려지는 모양 이렇게. 자, 그래서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 하고 이제 잠깐 잠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옆에 29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잠깐 잠에서 깨서 이렇게 잠깐 잠에서 깬 거예요. 그리고 뒤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소년의 상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참 세상 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마을 갔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가셨지? 기억나요? 바로 윤초 시내 댁에 가신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소녀의 집에 갔었어요. 근데 갔다 와서 참 세상 일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뭔가 소년의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불행한 일이 생겼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자, 말 같은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 윤철 씨네 댁도 말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자, 전답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밭과 논을 전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밭과 논,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자, 집도 팔아버린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악상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악은 나쁘다, 사악하다 할 때 악자고, 이제 상은 이제 초상 치르다 할 때 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젊어서 죽은 사람의 이제 초상을 얘기하고, 흔히 젊어서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는 경우를 이제 이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식이 먼저 죽었다라는 거니까 바로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바로 소녀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설에서 지금 보시면 소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안 좋은 거 플러스 안 좋은 거가 겹쳐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 뭐라고 했죠? 사자성어로 우리 저번에 했죠.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설상가상 사자성어 단 하나만 등장한다는 거, 이 소설에서.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다 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설상가상 뜻은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겹친 윤철신의 상황 아실 수 있겠죠? 안 좋은 상황이 계속 겹쳐서 일어났어요. 전답을 팔았다.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집마저 팔아버렸어요. 거기다가 소녀까지 죽게, 자식까지 죽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이런 윤철신의 상황이 바로 설상가상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포불 발음이, 난포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난포불 여기 써있죠. 난포 등에 겨누은 불. 자, 그래서 옆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 29페이지에 요거 있죠. 요게 이제 난포불이 되는 겁니다. 자,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휴, 증손이라건 계집애 그게 하나뿐이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 하나뿐이었죠. 그 집 자식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소녀까지 죽고 이제 진짜 윤철신에 너무 안 됐다. 그렇죠? 자, 여기 볼게요. 자, 소년의 행동에 나타난 소년의 심리, 그러니까 행동에서 어떤 마음 상태를 읽어낼 수 있느냐 봅시다. 이 행동이라는 거야. 위에까지 바로 뭐지? 갈림길에서 아래쪽으로 가서 서당골 마을을 봤다. 서당골 마을은 바로 누가 있는 곳? 내가 좋아하는 소녀가 있는 곳. 자, 그리고 주머니 속에 호두알을 만지작거렸다. 호두알은 누굴 주려고 했는데 바로 이것도 소녀를 주려고 했던 것. 그리고 갈 곳을 휘어 꺾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바로 소녀하고 놀았던 공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뭘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는 행동이구나. 이 마음 상태구나. 그리움의 마음 상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위에 있는 행동을 가지고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29페이지를 볼게요. 자, 그렇지. 산에 둘 있던 건 어려서 잃고. 아, 그렇구나. 이제 아들이 둘 있었는데 아들 둘은 이제 어릴 때 죽었던 모양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자식 복이 없을까. 그지? 이제 어떠니? 소녀까지 죽게 됐으니까 그 집은 이제 아들 둘도 죽고, 그리고 딸 있었는데 딸도 죽은 거죠. 글쎄 말이지. 이번에 꽤 여러 나라를 앓는 건 변변이 약도 못 써봤다고군. 그러니까 변변이 앓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소나기 맞아서 더 아팠던 모양이야.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아팠는데 그 약도 변변이 못 썼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자, 지금 같아서는 윤철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이제 없어요, 대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는 어린 것이 연만장망스럽지가 않아. 자, 잔망스럽지가 않아 해서 잔망스럽다 이렇게 뜻 나와 있죠. 얄밉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 그 여자애 좀 맹랑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어. 자, 이러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유언이 중요하겠죠. 자, 소녀가 뭐라고 유언을 남겼을까요? 보시면 자, 자기가 죽거든 자기가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라고 하면서 이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소녀의 죽음에 관한 소식과 소녀 유언을 듣게 된 소년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결말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자, 여기 우리 왜 그랬을까? 소녀는 왜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자, 이 옷은 누구와의 추억이 있는 거지?
그렇지. 소년과의 추억이 있는 거죠. 대답했죠? 나만 대답한 거 아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건 소년과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그랬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답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바로 소년과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바로 소년은 입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제 소년과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옷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소설에 나타나 있는 결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결말이 굉장히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 약간 그렇게 끝나죠. 자, 볼까요? 자, 일단 소년이 부모님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소녀의 죽음을 알게 됐어요. 자, 이거는 간접적인 전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소녀의 유언으로 마무리가 됐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에, 그치? 그래서 죽기 전에 뭐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점점점 이러면서 다시 유언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시면 말줄임표로 끝나죠. 내용의 점점점점 이 부분 이렇게 말줄임표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생략법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묻어달라고 그리고 나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그냥 끝나버렸죠. 원래 이야기가 마지막 끝나려면 어떻게 끝나래? 이렇게 됐답니다. 잘 살았답니다. 끝! 이렇게 해야 딱 마무리된 느낌이잖아. 근데 뭐라고 해? 그냥 묻어달라고 뭐 이러면서 그냥 끝나버렸잖아. 자, 이런 것을 마무리 짓지 않은 결말이라고 해서 바로 이제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결말을 보게 된다면 뒷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죠. 자, 이런 결말을 우리가 완전히 매듭을 짓고 완전히 결말을 내지 않은 거라고 해서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죽고 끝났을 때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리고 감정 표현 같은 것도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남자애가 막 너무 슬퍼서 엉엉엉 울었다 막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죠. 그냥 유언으로 이렇게 끝났대. 그러고 끝났더라고. 그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왜 썼을까라고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독자에게 안타까움과 어떤 감동을 주면서 여운을 남기고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여운을 좀 남기고 좀 감동을 주고 좀 어때? 좀 애틋한 감정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만약에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을 보면서 여러분이 막 생각을 하겠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막 생각을 하겠지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해피엔딩으로 끝났어. 잘 됐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와, 재밌다. 그래, 끝! 자, 다른 드라마 봐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잘 됐으면 좋겠다. 꼭 맺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두근두근 하면서 봤어. 자, 근데 둘이가 안 맺어졌어. 뭐 헤어지면서 끝났어. 뭐 누가 한 명이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어때요? 굉장히 여러분이 슬프죠? 여운이 남죠? 뒷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게 되죠? 계속 생각나잖아요. 더 애틋함이 느껴지잖아요. 자, 그런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린 결말, 뭔가 딱 매듭이 딱 안 됐어. 이렇게 끝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애틋함을 더욱더 주기 위해서,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좀 더 감동을 주고 싶어서라는 어떤 이제 작가의 그런 의도가 결말에 숨어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말의 특징 그리고 유언의 의미까지 했으니까 중요한 건 다 했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내용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사람은 많던가요? 그렇지 뭐. 참 세상에도. 윤초시댁도 말이 아니야. 예? 그 많던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 보면. 증손이라군. 계집애 그애 하나뿐이었죠? 그렇지. 사내들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 이번에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봤다더군. 아이고 어쩌나. 지금 같아선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예? 이번 계집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 네, 생각해냈다. 그날 도랑을 건너면서 내가 업힌 일이 있지. 그때 내 등에서 울는 노래다.